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시장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이더리움 중심으로 나름의 반등세가 보여졌지만 비트코인이 고꾸라지면서 또 달러가 치솟으면서 이래저래 시장 전반이 엉망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9,000달러까지 반납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력한 지지대로 꼽혔던 18,600달러까지 뚫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차하면 15,000달러 하락 가능성까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런 암울한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명 분석가들의 분석 내용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랠리의 시발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은 분석들이 있는가 하면 19,000달러가 깨진 만큼 지난 6월에 기록한 전 저점 17,600달러를 찍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을 잡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더리움 지분증명 전환 작업, 머지가 이제 본궤도에 오른 상황인데 1단계 준비 작업인 벨라트릭스 업그레이드 이후에 부정적인 상황 하나가 더해졌습니다. 업그레이드 이후에 블록 누락 비율이 무려 1700%나 증가한 건데 이게 쉽게 말하면 통상 0.5% 수준의 블록 검증 실패 빈도가 9% 이상으로 늘어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건 클라이언트들이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분석되고 있는데 얼핏 바라보고 있으면 불안감을 키우는 부분으로 작용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요즘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법원발 속보성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어서 괜히 더 궁금증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동안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소식을 공유해왔던 리플 측의 우호적인 이 제임스 필란 변호사가 소송 일정을 업데이트하면서 나름의 분석을 곁들였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스케줄적으로는 SEC의 추가적인 시간 끌기 가능성이 있다. 내년 3월 31일 이전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내용적으로는 힘먼 스피치 관련된 부분은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 이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참 한숨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강조하고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추가 폭락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을 잘 견뎌내야 한다는 것도 이럴 때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것도 머릿속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이게 참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나름의 전략에 따라서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정말 이건 좀 벌어지지 않았으면 싶었던 상황이 현실이 됐습니다. 19,000달러를 반납한 데 이어서 그동안 핵심적인 지지라인으로 지목됐던 18,600달러까지 일시적으로 뚫리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6월의 전 저점인 17,600달러를 한 번 더 찍고 이후에 반등할 가능성, 여기서 더 뚫릴 가능성, 그렇게 15,000달러 방문 가능성, 별별 얘기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오른 24를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39%대에 자리하며 올해 최저 수준의 시장 지배력을 확인하고 있고 반면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여전히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요인 가운데 하나는 단연 초강세 미국 달러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110을 넘어선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원달러 환율 역시 1380원을 뚫어내면서 1400원 돌파 여부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몇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느껴졌었지만 연준의 금리 인상 또 긴축 강화로 인해서 1400원 돌파 가능성도 이제 현실적으로 염두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달러와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반대 관계를 보여왔기 때문에 달러의 이런 초강세는 비트코인의 약세를 의미한다. 이렇게 단순화시켜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는 달러가 20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비트코인 곰세력은 15,000달러를 목표로 한다. 이런 내용의 분석 기사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뮤추얼 펀드가 현금 보유량을 2,080억 달러 증가시키면서 비트코인이 달러에 대한 피난처 지위를 잃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곁들이기도 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은 몇 주 안에 15,000달러 아래로 떨어질 위험이 있다. 이른바 약세 플래그 패턴이 깨지는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에 이전의 하락 추세선만큼 추가 하락할 수 있다. 그게 15,000달러 부근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연초 대비 60% 하락했는데 이건 연준의 매파 정책으로 인한 금리 인상의 영향이 컸고 이로 인해서 기관들의 현금 비중 확대 욕구를 키웠다. 이렇게 현금 수요 확대가 발생하면서 달러 인덱스는 110을 돌파하며 2002년 이후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연준의 매파 정책으로 비트코인이 폭락하고 그렇게 해지 역량을 상실하고 이에 따른 현금 확보 수요가 늘어나면서 달러 수요를 높여버렸고 그래서 지금 초강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나름 이 논리적 관계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분석가들의 전망도 엇갈리고 있는데 먼저 긍정적인 분석들부터 정리를 해보자면 익명의 분석가 머스타시는 나는 지난 몇 달 동안 여러 지표들을 제시했는데 이건 모두 비트코인이 이미 바닥에 진입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번에는 WTX 인디케이터를 보면 이건 녹색점이 등장할 때면 언제나 비트코인이 바닥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항상 의미했는데 지금 이게 녹색점을 확인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미 바닥을 찍었다는 신호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제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점을 지금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인컴 차크의 경우에는 이번 비트코인 급락 상황은 이미 9월 초에 예측했던 것이라면서 이제 바닥 영역에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며 추가적인 랠리 상황에 대한 예측을 제시했습니다. 이 양반은 10월 초에 21,000달러 수준, 12월 초에 40,000달러 수준으로 비트코인이 랠리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는 미드텀 랠리가 올해도 반복될 것이다. 이런 점이 깔려 있습니다. 렉트 캐피탈의 경우에는 지금 비트코인을 사지 않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신에게 더 많은 비용을 들게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마이너스 10% 하락할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역사는 비트코인이 지금 단계에서 200% 이상 랠리했다라고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상황 자체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저스틴 베넷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차트가 꽤 직접적으로 보이는데 지지라인이었던 19,000달러가 깨지면서 17,600달러를 리테스트할 수 있다. 비트코인 황소들은 25,500달러를 보기 위해서 19,700달러를 리테스트해야 하는데 이게 성공하면 21,400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다. 나는 여전히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지난 6월에 전저점인 17,600달러를 한 번 더 리테스트할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 종일 차트만 쳐다보면서 이걸 업으로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전망이 엇갈리는 것을 보면 우리 같은 개미들이 혼란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이더리움 머지의 1단계 과정인 벨라트릭스 업그레이드가 마무리가 됐는데 다소 부정적인 데이터 결과가 나오면서 괜히 더 걱정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디크립트는 벨라트릭스 업그레이드 이후에 체인의 블록 누락 비율, 그러니까 트랜잭션 블록 검증 실패 비율이 1700% 급증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보통 이 비율은 0.5% 수준인데 벨라트릭스 업그레이드 이후에 9% 이상 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은 이더리움 노드 운영자들이 이 클라이언트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디크립트는 설명을 했습니다. 벨라트릭스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비탈릭 부테린이 노드 업그레이드를 꼭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중요한 이벤트가 진행되는데 이걸 반영하지 않은 노드 운영자들은 대체 뭔 생각을 하면서 노드를 운영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법원발 속보 상황이 상당히 뜸한데 이런 와중에 리플 측을 옹호하면서 관련 소식들을 공유해왔던 제임스 필란 변호사가 소송 관련 스케줄을 업데이트하며 나름의 견해를 살짝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엄청 궁금해하는 부분, 그러니까 휴먼 스피치 등 SEC 내부 문건을 공개하라는 법원 명령에 이의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 여전히 펜딩 상태라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제임스 필란 변호사는 만약 법원이 또다시 휴먼 스피치 공개를 명령할 경우에, 그러니까 SEC의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SEC가 할 수 있는 추가적인 뻘짓으로 이 항소법원에다가 항소하는 상황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에 앞서서 토레스 판사에게 증명서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정확한 법적 의미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필란 변호사의 멘트를 보면 이 토레스 판사가 판결한 것에 대한 증명 서류가 있어야 제2항소법원에 SEC가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게 시간이 꽤 걸린다라는 건데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 토레스 판사가 이걸 발급하는데 10주가 걸리기도 했다. 이렇게 필란 변호사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리플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토레스 판사는 이 증명서류를 발급해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SEC가 이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기각을 당한다라면 SEC는 또 다른 방식을 통해서 시간을 끌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힘먼 스피치 등 내부 문건이 공개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9월 13일부터 시작되는 약식 재판의 경우에는 양측의 반대 입장이 10월 18일까지 제출돼야 하고 이후에 이에 대한 답변이 11월 15일까지 진행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필란 변호사는 자신이 보기에는 최종 판결은 아마도 내년 3월 31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힘먼 스피치 문건 등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될지 예측이 좀 어렵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뭔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점, 그래도 내년 3월 31일, 그러니까 1분기 안에 소송이 마무리될 수가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앞서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언급한 9월 13일 전격 합의 가능성, 이런 것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부분이지만 개인적으로는 필란 변호사의 전망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과연 미국에서 암호화폐 산업 규제권의 키를 누가 갖게 될 것인지 역시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와 관련해서 포브스가 미국 암호화폐 거래 규제를 위한 부분에서는 SEC가 아닌 CFTC가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발의된 법안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거래에 있어서 CFTC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한다. 이전에 상원에서 발의된 법안 역시 CFTC의 역할을 강조한다. SEC는 CFTC와 달리 암호화폐 다수를 상품이 아닌 증권으로 간주해서 업계 관계자들은 SEC보다는 CFTC 규제를 더 선호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SEC의 강력한 의지를 고려하면 CFTC가 대부분 암호화폐 시장에 관여해도 암호화폐 거래소는 SEC에 이 브로커 딜러 등록을 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로펌 관계자의 멘트가 인상적인데 이 CFTC는 만성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의회로부터 대규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라면 SEC에 완전히 압도당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꽤나 현실적인 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CFTC의 직원은 700명, 연간 예산은 14억 7천만 달러 수준, 반면 SEC는 직원 5천명, 연간 예산은 26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